네, 안녕하세요. 3월 24일, 주요 뉴스,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신한금융, 분기배당 정례화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1분기 또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 분기마다, 분기배당 하는 또 관련 종목도 보유하고 계시면 또 분기배당 받을 수 있는 사항이고요. 뭐 신한금융, 포스코, 뭐 삼성전자, 일단은 뭐 대표적이죠. 일단은 분기 배당 일단 우리도 셀트리온도 일단 분기 배당 조금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돌아온 원전의 기술력 기업 관심에 집중하자라고 해서 조강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강 ILI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뭐 윤석열 당선인 일단은 탈원전 폐지 일단 원전 수혜주 부분이죠. 그래서 윤석열 당선인이 이끄는 새 정부가 에너지 정책 방향을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 조화로 선회할 것을 예고하면서 원전용 관련 기술을 가진 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조강, ILI, 밸브 제조업체들 가운데 중에서도 가장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로 꼽힌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기존에 일단 뭐 탈원전, 원전 관련주, 뭐 두산중공업 그리고 한전도 마찬가지였는데 한전은 일단 전기료 인상권이 또 가장 또 큰 부분이죠. 그리고 보성 파워텍 뭐 등등 있는데 일단 조강, ILI, 밸브 제조업체에도 또 관심을 가지자. 그 중에서도 조강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프리스티지 바이오가 오늘 상한가로 갔다고 합니다. 이유는 여기도 아무튼 바이오 시밀러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허셉틴 바이오 시밀러가 동등성 입증했다는 소식으로 상한가 갔다고 합니다. 이런 동등성 입증 소식에도 상한가를 가는데 우리 아무튼 셀트리온은 그죠? 프리스티지 바이오 파마가 상한가를 기록했다. 유방암 치료제인 허셉틴의 바이오 시밀러 HD201이 동등성을 입증했다는 소식으로 영향으로 풀이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임상 3상 최종 결과를 이제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또 임상 3상 뭐 최종 결과 끝났지만 또 신청하고 허가 받는데 또 최소한 또 2년 2년 정도 신청하고 허가 받는데 최소한 3년 정도 걸리는 사항인데 여하튼 임상 3상 결과에서 동등성 입증했다는 소식에 상한가로 갔다고 하고요. 3월달 항상 조심해야 된다고 계속 말씀드렸던 사항이었죠. 돌아온 상패의 계절 이틀 새 9곳이 벌써 거래 정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2021년 사업 보고서 제출 기한이자 상장 폐지 시즌이 시작되는 3월 말을 앞두고 벌써부터 거래 정지를 맞는 기업들이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원래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적자 기업은 가능하면 투자하지 마시고 관리 종목도 마찬가지 부분이고요. 투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군다나 수년간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회사는 절대 일단 들어가지 마시고 항상 매년 3월달 이 정도는 항상 조심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박용만 일가 블록딜레 두산 5%대 좀 하락했다고 하는데요. 오리콤은 상한가 같다고 합니다. 일단은 박용만 전 두산 인프로코 회장 일가가 보유 지분을 전량 처분했다는 소식에 두산 주가 급락했다고 하는데요. 반대로 오리콤은 또 상한가로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약간 지분 이제 팔면서 약간 블록딜로 처분했다고 공시가 나온 사항이었습니다. 삼성전자도 일단 또 상속세 또 납부를 하기 위해서 또 KB적인 아무튼 또 블록딜로 진행했다고 하고 또 최근에 또 삼성 SDS도 마찬가지죠. 또 최근에 아무튼 블록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카카오 게임즈 5천억 내 주식 전환 사채 청구돌의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이었죠. 아무튼 뉴스에 오는 31일부터 5천억 규모 내 주식 전환 청구가 가능한 상황이라서 이게 오버행 이슈로 뭐 작용할 수 있다. 그런 소식 부분으로 오늘 카카오 게임즈가 거의 7%대 가까이 급락을 했던 상황이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어제 기사 나온 것 대비해서 그렇게 사실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월 31일에서 2025년 9월까지 2,500억 정도 청구가 가능하다고 하고요. 전환 청구물이 투자자 일부 오버행 가능성은 낮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다고 하면 또 아무튼 뭐 게임즈 쪽에서는 뭐 아무튼 또 카카오 게임즈 그죠?
카카오 게임즈랑 넷마블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일단 크래프튼이랑 NC소프트는 아직 조금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일단은 카카오 게임즈 오딘, 뭐 대만 출시에 대한 부분도 있고 또 여러 또 기타 또 게임도 있다고 합니다. 곡물값 급등의 다음 수혜주는 비료주와 농기계주라고 합니다. 현대사료, 나흘째 상한가. 이 부분은 그죠. 물론 곡물가 급등 부분도 있지만 경영권 자체가 매각이 되었죠. 그게 이슈가 더 클 거라고 봅니다. 한성기업이랑 남해화학을 주목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수산주도 많이 올랐던 상황이었고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곡물가시 급등하자 사료주가 수혜주로 꼽히며 연일 주가가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비료와 중간재 업체들에 주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해화학, 효성, OMB 등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금일 수산주, 한성기업, 동원수산, 사조시푸드, CJ시푸드 등 수산물 관련주도 이날 급등세를 보였던 상황. 전쟁 장기화에 따른 수산물 항공 운임비 증가 등 식량 위기 우려에 따른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해서 에그플레이션 장기화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비료주에서는 남해화학에 대해서 주목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CCS 반기문 새 정부 총리 거론에 30% 급등 상한가로 갔다고 하는데요. 일단 CCS 이게 반기문 고향 충북 음성에서 유선 방송 사업하는 업체라고 합니다. 일단 현재 국무총리 정말 지금 현재까지는 안철수가 유력하죠. 근데 반기문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충북 지역 유선 방송사 CCS가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오늘 아무튼 상한가로 마무리가 되었다고 하고요. CCS의 이날 강세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차기 정부 초대 국무총리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에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18일 날 또 이야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이게 또 조금 더 봐야 되겠죠.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약간 테마주 비슷한 걸로 때가 붙으면 아무튼 국무총리 누가 될지 아무도 잘 모르죠 아직은. 어제 롯데푸드와 롯데제가 합병한다는 소식을 또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또 주가 그 영향 부분으로 5%대 상승 마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7월 1일 날 합병이 완료가 되는 상황인데요. 롯데그룹의 식품 계열사인 롯데푸드와 롯데제가가 금일 5%대 상승했다. 합병 이슈 때문입니다. 종합식품기업이 탄생한 만큼 비용 절감에도 상당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며 합병 이후 빈과 및 이커머스 글로벌 부분의 우선 통합을 통해 효율화를 극대화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쳐지게 되면 시장 점유율 50% 내외로 점유율 1등 업체로 올라선다고 합니다. 돌아온 기간, 오늘 또 2차 전지주, LG에너지솔루션 2차 전지주, 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 일주일간 기간 순매수 상위 1위가 LG에너지솔루션, 1600억대, 그 다음 LNF, 삼성 SDI, LG화학, 2차 전지주죠. 그 다음 네이버, 그리고 우리 셀트리온, 에코프로비엠, 포스코홀딩스, 셀트리온 헬스케어, 삼성전기 순으로 아무튼 최근 일주일간의 기간 순매수 상위 종목이라고 합니다. 해서 2차 전지주 일단 많이 담았던 사항이었고 우리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일단은 담았던 사항이었습니다. 금일 코스닥 기간 외국인 매매 동향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간 순매수 1위 오늘 동진세미캠, 엔캠 다 2차 전지주. LNF, 위메이드, 루트소닉, 큐브엔트, JYP, SM, LX 이렇게 등이고요. 기간 순매도, 세아메카닉스, 카카오게임즈 아무튼 오늘 7%대 급락했던 상황이었죠. 안랩 매도, 그리고 노랑풍선 이것도 관리 종목 지정되면서 조금 많이 급락했던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셀트리온 헬스케어, CJENM 등이 있고요. 외국인 순매수 역시 LNF, 위메이드, 비덴트, 심텍, 루트소닉, BH, 주민트넷, 바이오플러스 등입니다. 외국인 순매도 에코프로비엠, 카카오게임즈, 안랩, 헬스케어, JYP, 팜스토리, 미래생명자원 등입니다. 코스피 기준 기간 외국인 매매 동향 순매수 1위 두산 오늘 좀 아까
어디죠? 박 회장, 블록딜 영향 부분으로 하락했던데, 아무튼, 기관에서는 순매수 1위, 두산, 삼성 SDI, OCI, S-오일, LG에너지솔루션, 현대중공업 순이고요. 기관 순매도, 하이닉스, 삼성전자, 네이버, LG전자, 두산중공업, 카카오, 이노텍, 삼바 순입니다. 외국인 순매수 1위, LG화학, 신한지주, LG이노텍, LG유풀, KB금융, 하나금융지주, 하이트진로, 삼바. 그리고 외국인 순매도 삼성전자, 두산, 셀트리온, 네이버, 삼성전자 우선주, 삼성 SDS 등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넥선 GT와 넷게임즈 내 흡수 합병으로 29일부터 거래 정지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29일부터 거래가 정지가 되고 이제 신규 부분은 15일날 상장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 기사 부분으로 일단 넥슨 GT, 넷게임즈 모두 내 시간 내에서 상한가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거래 정지가 29일부터 거래 정지가 된다고 하니까요. 또 며칠간은 또 그 매매를 할 수 있죠. 네. 동원수산, 한성기업이 상한갔다 해서 이번 주는, 이번에는, 수산주 랠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사료주 이어서 뭐 수산주, 비료주, 뭐 등등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원수산, 상한가, 한성, 사조 시푸드, CJ 시푸드 등등 해서 아무튼 러시아 우크라이나 발 영향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리오프닝 주에 실적까지 좋네 해서 4개 엔터사 있죠. 하이브, SM, YG, JIP 엔터주 기대감 가득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JIP는 상대적으로 좀 많이 올랐죠. 뭐 하이브 이제 조금 이제 오르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아무튼 중장기적으로는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괜찮은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리오프닝 주, 엔터주 계속 이슈가 나오면서 JIP 많이 올랐던 상황이었고, 아무튼 뭐 주가 이렇게 추이 한번 보시고 뭐 접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엔터주, 콘서트 재개, 대형 가수 컴백, 신인 성장, 신사업 더해져 기대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개의 엔터사 모두 조금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미래에셋, 배당에 자사주 소각까지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당에다가 자사주 소각. 아무튼 우리도 일단 자사주 매입은 했으니까 일단 뭐 자사주 소각이라든가 기타 주주하는 정책 뭔가 좀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무엇보다 3사 합병 그게 제일 중요하죠. 엔캠에서 4천억 정도 투자 유치를 한다고 합니다. 이에 주요 PF 기관 눈독을 들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엔캠 외부 투자 유치 이력해서 뭐 이제 과거에도 몇몇 또 투자 유치가 진행되었던 사항이는데 22년 4월 달에 4천억 규모의 투자 대규모 자금 모집에 나선다고 합니다. 해서 이에 국내 주요 기관과 사모펀드들 깊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고요. 일단 뭐 전체 뭐 주가 추이는 잘 모르겠지만 공모가가 42,000원인데 지금 회사 주가 대략 94,000원대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해서 신규 투자, 해외 설비 시설 확충하기 위해서 자금을 마련하는 걸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2차 전지주, 아무튼 중장기적으로는 괜찮은 상황이고요. 하루 천만 원 번다고 합니다. 뭘로? 진단 키트 검사만으로. 신속 항원 검사 두고 의사협회와 한의협회가 지금 서로 어르렁거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일단 정부에서는 한의원 쪽으로는 신속 항원 검사 일단은 안 하는 걸로 일단은 결정이 난 상태 부분인데 이게 지금 약간 돈이랑 조금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하루에만 200명 정도를 검사하면 검사로만 1,000만 원 이상의 매출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아닐까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1,000만 원 그죠? 한 달에 1,000만 원이 아니고 하루에 1,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말 그대로 할만하죠. 관행 깨진 것이다. 시진핑, 윤 당선인과 통화 서두르는 이유 해서 윤석열 당선인 일단 미국이 우선이죠. 일단 중국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까지는 그렇게 우호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진핑 조금 급한 모양입니다. 해서 지금 현재 대통령 자격이 아니고 당선인 자격인데도 일단은 시진핑과 전화 통화 지금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부분 그리고 새로운 대통령 부분 등등에서 그죠 한반도 한중 관계 고려한 듯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무튼 또 이 뭐 이렇게 잘 되면 그죠 뭐 잘 되면 또 중국과의 관계는 괜찮아질 거지만 기존대로 그냥 형식적이고 또 추후에 윤석열 당선인 말 그대로 뭐 사드 부분이라든가 기타 뭐 등에 대해서 또 약간 중국과 이견이 생긴다고 하면 또 한한령 또 이슈도 될 수 있는 사항이고요. 오늘의 이슈는 안랩이죠. 20만 원대 돌파했다가 거의 급락해서 마무리가 되었고 거래량 터졌습니다. 장대 음봉에 윗골이 크게 달린 장대 음봉 나왔습니다. 네, 절대 들어가지 마시고요. 돈 빌려 가세요. 네, 신한, 네, 카카오뱅크 내일부터 전세 대출 금리 내린다고 합니다. 신한은행과 인터넷 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가 내일부터 전세 대출 금리를 인하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 은행 말고도 또 기타 은행들 일단 금리 인상에 대해서 금리 인하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뭐 마찬가지 또 다른 은행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우리 공매도 현황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일 일단 공매도 잔고가 많이 줄었습니다. 많이 준 이유, 네, 블록딜 때문이죠. 먼저 네, 셀트리온 공매도 이제 3월 22일이죠. 이틀 늦게 업데이트가 되니까 일단은 네, 공매도 잔고 398만 주가 나왔습니다. 네, 전일 3월 21일 대비해서 대략 한 70만 주 정도가 줄은 상태 부분인데요. 네, EU 부분은 블록딜이죠. 일단은 셀트리온 같은 경우 230만 주의 네, 블록딜이 이루어졌던 상황이었는데 지금 공매도 잔고상으로 네, 쇼크브링한 물량 대략 한 70만 주 정도로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뭐 230만 주 중에서 70만 주. 네, 아무튼 공매놈들한테는 또 약간의 또 숨통이 또 주어진 부분이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일단 공매도 잔고가 줄어들었습니다. 뭐 셀트리온처럼 그렇게 많이 줄어들지는 않았지만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네, 기존에 200 거의 대략 230만 주에서 180만 주로 대략 40만 주 후반, 50만 주 조금 안 되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도 줄고 헬스케어도 대략 50만 주 조금 안 되게 줄었습니다. 그래서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네, 블록딜 물량이 260만 주 부분이었죠. 그래서 이번 블록딜 물량 거의 뭐 한 얼마죠? 아무튼 아까 셀트리온 헬스케어 모두 어느 정도 또 쇼크브링 물량으로 또 흡수가 되어 버렸습니다. 네, 이렇게 또 3월 24일 하루가 마감이 되었고요. 일단 내일 3월 25일 우리 셀트리온 삼형제 네, 주주 총회가 열립니다. 네, 내일 일단 좋은 소식이 나오면서 마지막 이번 주의 마지막 금요일이죠. 마지막 급등 네, 빨간불 좀 켰으면 좋겠네요. 네, 모두들 오늘 하루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